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동욱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누구나 알고 싶은 사주 명리의 세계 물상법에 대하여 진행을 맡은 단산 함현민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시청자분들을 계속 뵙게 될 텐데요. 물상법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물상법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실 동욱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산 우리 함현민 선생과 함께 물상법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강의를 맡은 김용길입니다. 가장 평이한 언어로서 알기 쉬운 말로서 단순하고 명쾌하게 또 즐겁게 이 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랫동안 선생님께서는 사주 명리를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명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명리란 제가 명리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 이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든가 아니면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보고 명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사는가, 그것을 궁구하는 것이 명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상법은 어떠한 명리인가요? 기존에 보면은 많은 사주 명리를 보는 관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상 명리는 우리가 사주 팔자 8글자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로 보아가지고 자연과 사물의 현상에 빗대어가지고 거기서 기륭화복을 논하는 것이 바로 물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상법이라고 하니까 독특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물상법만의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상법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를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소우주로 봅니다. 소우주로 보고 결국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극으로 봅니다. 이 태극으로 보는데 이 태극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극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이 사람이 아니죠. 뭔가 부족합니다. 다.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족한 뭔가 모르게 부족한 태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 태극을 온전한 태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 자체를 우리 사람 자체를 하나의 소우주 즉 태극으로 보고 태극은 그러면 구성이 뭐로 돼 있냐? 이 태극 안에가 오행으로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행이란 뭐냐면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돼 있는데 목화토금수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 5가지가 오행이죠. 이 오행으로 돼 있는 것이 이 태극의 내용입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태극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극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행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단산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이 태극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배우자를 통한 겁니다. 배우자를. 배우자요? 네. 배우자를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녀가 자기 짝을 만날 때 그때 첫 번째 한번 나한테 부족하거나 모자란 오행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태극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자기가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 태극을 모자란 부분을 또는 부족한 부분이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직업에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태극을 완성시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로인데 인생의 행로인데 그 태극은 안에는 목과 토금수 오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업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 사주를 이제 잘 모르거나 그럴 때는 상대판의 직업을 보거나 배우자를 보면 그 사주가 과연 서로 합이 궁합이 맞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극론의 그래서- 실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실제 명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의 명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의 명조인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강인 선수 명조가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많은 명리가들 풀어놨는데 시를 빼고 풀었어요. 시를 빼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 월, 일까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시는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빼고 지금 이걸 풀었는데 원래 사주 팔자라는 게 연, 월, 일, 시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래서 네 기둥에 두 글자씩 돼 있죠. 그래서 팔자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를 빼고 푼다는 얘기는 4분의 1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4분의 1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왜 이걸 빼고 풀었느냐? 시간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까 태극 완성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태극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가 배우자를 통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시간은 12개인데 12가지인데 그중에서 이 선수가 왜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 왜 스타고 왜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다 유추해 가지고 이 시간을 뽑아낸 거예요. 유추한 겁니다. 우리 단산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의 팬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만 12가지 시간 중에서 제가 요거를 유추를 한 것이 병진 씨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축구 선수고 왜 세계적인 스타고 그다음에 또 왜 해외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오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있어요. 오행이 다 있는데 요 개수를 개수일간 이 개수를 나라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8글자가 다 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수를 나라고 보는 이유는 이거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그래서 요 개수를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풀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지지에 인신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인이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인신사이라는 걸 깔고 있는데 인신사이라는 건 무엇이냐? 굉장히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뛰고 막 부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신사이라고 그래요. 인신사이라고. 그래서 이 지지에 인신사이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움직이는데 이 개수가 여기 있는 건 지지란 말이에요. 지지. 이건 천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리를 얘기해요. 다리. 여기서 이 사주에서 이 인신사에는 다리가 움직이는 걸 말한다. 근데 이 개수가 경신금이 있어요. 경금신금이.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작은 칼이면서 예리하고 섬세하고 경금은 아주 뭐라 그럴까 대담하고 이런 칼이에요. 그러면 경신금이라는 것이 이 개수라는 물하고 맞닿아 있으면 물에서 놀면 숙살직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숙살직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표현하자면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학이라든가 금융경영 경제라든가 이 스포츠 이런 거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축구 선수니까 스포츠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 경신금이 이 개수라는 물에서 노는데 또는 생해주는데 이 개수라는 물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개수라는 물이. 그러면 개수라는 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는 경신금 그 큰 칼 작은 칼이 개수라는 물에서 놀기가 어때? 시원스럽다 아니면 조금 어렵다.
좀 어렵고 그렇죠. 놀기가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해를 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금, 신금, 큰 칼, 작은 칼이 잘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파고 그다음에 이 병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병화 개수 입장에서 보면 재입니다. 재.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재라는 것은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되고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화라는 것은 큰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 개수 입장에서 이 병화라는 큰 재물을 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병화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연하죠. 내가 이게 난데 개수가 난데 내가 이 병화라는 재를 취할 때 이것이 커서 취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얘를 병화라는 재물을 나한테 알맞게 만들든가. 그렇죠? 그것이 요 신금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병신합수시키면 개수가 병화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얘를 놔두고 병화를 놔두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무교화를 하는 게 무교화를. 그럼 개수가 무토랑 합한다는 얘기는 이 무토라는 것은 땅 아닙니까? 땅? 무토?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럼 내가 운동장에서 뛰면 이 병화라는 재를 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병화라는 재를. 자, 그러면 운동장에서 무교화를 해서 뛰면은 병화라는 재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병화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제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태양이라는 게 뭐냐? 태양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비치는 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비춰요. 온 나라를. 그렇죠. 온 나라를 다 비치고 태양빛을 안 받는 사람이 없죠. 다시 말해서 대중적이다. 대중적인데도 아주 대중적이다. 그렇죠? 근데 병화라는 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 이 태양을 네모나게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중적이고 동그라면서 나한테 제물이 되는 것이 동그랗다. 그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근데 그것을 개수가 취하려면 무토랑 합을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무토가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인신사회라는 게 다리를 써서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어디서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동그란 것을 큰 재물로 해서 취하는 사주다. 그래서 축구 스타예요. 자, 그런데 이 병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요 신금하고 합을 하면 이렇게 합을 하면 약해져 가지고 개수인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원국에서 보면 이 사주에서 보면 신금이 여기 신금 있잖아요. 여기에 신금이 여기 있죠. 예.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 월, 일, 시라고 설명할 때 이것은 나라짜리예요. 나라짜리. 그럼 다시 말해서 국가를 빛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선수다. 네. 또한 이것이 국가 자리도 되지만 부모 자리도 돼요. 부모 자리를 굳이 세 번이 나누자면 여기는 아버지 자리고 여기는 어머니 자리라고 논했을 때 이것은 금이라는 것은 물을 생해줘요. 금생수로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이면서 부모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온전한 인성이죠. 그러면 이 인성에서 내가 이것은 병화라는 재를 취할 수 있을 뿐더러 인성에 의해 가지고 내가 생을 받아요. 생을 인성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노력을 하셨는지 이 사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볼 때 이강인 선수 부모님께서 이 선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인신사회라는 다리를 움직여서 어디서 무게화하는 운동장에서 병화라는 둥근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 스타인데 그런데 경신금이 이 개수란 물에서 놀기는 작다. 그래서 해를 가가지고 해패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 선생님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네네. 국내에서 활약을 했어도 외국에서처럼 대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순수하게 보는 물산법, 이 명리에 의한 관점으로 봐서는 물론 이 선수가 굉장히 뭐 자질도 뛰어나고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잘했겠지만 지금 해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또한 우리가 이 선수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경신금이 계수에서 논다고 그랬어요. 큰 칼, 작은 칼이. 그럼 이거는 큰 칼이라는 것은 과감한 거고 이 신금, 작은 칼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보면 패스를 할 때 보면 뭐 짧은 패스, 긴 패스 할 것 없이 아주 정확하게 패스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선수가 패스를 하고 막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단산 선생은 이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면 속이 다 후련해요? 아니면 답답해요? 후련하죠. 후련하죠. 예.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주로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 계수라는 것은 샘물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샘물. 물이 샘물, 약수물. 이 물이 꼭 많아야만 성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물 자체가 계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샘물이에요. 샘물인데 우리가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를 때 그 근원지가 있어서 마르지 않아야 되죠. 물이. 그렇죠? 예, 물이 예. 마르지 않아야지 시원시원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 물이 그냥 이 건천수가 돼서는 안 되고 바위 틈 안반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일수록 먹으면 상쾌하고 아주 시원하지 않겠어요? 약수물이 되고. 자,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이 축이라는 것이 이 축이 이렇게 합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사유축 금이라고 그래. 금. 그래서 금생수를 해줘요. 얘를 생해줘요. 금생수를. 그다음에 진도 보면 진유금 그래가지고 금에서 또 얘를 생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주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서부터 연월일시까지 계수를 생해주고 있다. 이 계수라는 이강인 선수 본인을 생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위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약수물이고 안반수 같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게임하는 거 보면 속이 다 후련후련하고 시원시원하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격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시원시원한 게 공격수들이 공격할 때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 경신금이라는 것이 물에서 노는 계수에서 놀면 숙살질권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선수는 공격수가 잘 맞는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런 거 사축 지는 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입하고. 그러면 이렇게 입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입이 여러 개란 말도 되잖아요. 그렇다 실제 사람이 입이 여러 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물상법에서 그건 뭐냐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건 선천적으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이강인 선수의 특징을 하나 보자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뛰어나고 그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기술도 예를 들어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그걸 보면 금방 따라합니다. 따라할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지나면 그거보다 더 창조적인 어떤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주일 뿐더러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순간적인 판단력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무게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무게화라는 걸 만들어내. 화는 내가 볼 때는 수국화니까 결실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변하면 그것이 나의 결실로 돌아오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죠. 또는 요 재물을 병화라는 재물을 이렇게 병신합수를 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순간적인 판단력. 그게 아주 뛰어난 선수고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 선수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사주가 이제 현재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은 이 35세 지금 요것이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이렇게 대운이 나와 있잖아요. 이 대운은 10년짜리를 말해 10년씩 5살에서 14살까지 15살에서 24살까지 이렇게. 그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요 병술 대운까지 여기까지는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또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은 돈도 벌고 굉장히 이제 본인의 명성을 날리고
그 다음에 45세부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특히 요 의료대원에 요 45세 의료대원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팀을 맡아서 키우는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명예가 높아지는 사주예요. 이때 45세는. 네. 그 다음에 이제 55세가 되지 않습니까? 55세 갑신대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는 이제 성인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한축구 뭐 협회에서 큰 일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세계축구연맹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죠. 기대가 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45세까지는 본인의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원래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국가의 명예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세계적으로서 지도자적인 어떤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 의료대원부터 시작해갖고 55세 갑진대원에는 정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물상법의 원리와 이강인 선수의 사주를 물상법으로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주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동호 선생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Y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능하면 쉽고 간결한 언어로서 이 사주를 풀이하려고 이제 했으나 혹시라도 조금 어렵거나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 유림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재미있고 또 쉽고 알기 쉬운 물상법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